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충북 특별기획 2025 시군 단체장에게 듣는다.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구본상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을 표방하는 보훈군은 최근 철도 유치를 위해서 그야말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최재형 보훈군수를 모시고 보훈군의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또 시청하고 계신 분들 보훈군민 여러분 위해서 잠깐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훈군수 최재형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보훈군 발전을 위해서 많은 힘을 모아주신 군민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저와 680여 공직자는 군민 여러분과 함께 그려낸 미래의 밑거름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도록 원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정에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 모두 건강하시고 꿈꾸는 일 모두 이루는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다만 일단 작년 한 해 좀 돌아본다면 특히 보훈군도 이제 공모 사업 같은 것에서 이제 여러 가지 큰 성과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뭐 지자체로서는 사실 이제 공모 사업 같은 것에 이제 성과를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성과들을 좀 내셨습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보훈군 같은 경우는 재정이 열악한 이렇게 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초부터 중앙부처나 충청북도의 공모 사업을 사전에 파악하고 또 이것을 파악된 자료들을 각 부서별로 나눠줘서 부지 매입 등 사전 절차를 이렇게 충분히 준비하고 있고 또 여기에 또 공모 사업을 하려면은 부지 확보라든지 군민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군민들께서 정말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공모 사업에 대거 선정되는 이런 쾌거가 있었습니다. 우리 보훈군 지난 한 해 동안 그 42건의 1,300억 원의 그 공모 사업을 선정됐고 또 제가 민선 8기 2년 6개월간 113건 3,700억 원의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 선정된 공모 사업은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이라든지 신성장 동력 마련에 정말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정말 공모 사업 선정 그리고 또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정말 함께 힘을 모아주신 군민 여러분 그리고 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이제 그런 성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북 소방교육대 유치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이제 충주라든지 옥천과의 이제 경쟁에서 이기고 이제 충북에서 이제 소방교육대를 이제 건설하게 되셨는데 2027년 이제 완공된다고 대략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 소방교육대가 지어지고 되면 어떤 역할을 구체적으로 하게 될까요? 이 소방교육대는 충북의 소방관들의 그 교육 훈련 기관이고 전국에 8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에는 이 교육 훈련 기관이 없고 충남 청양에 있는 교육 훈련 기관으로 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충북이 없기 때문에 그리로 가는군요. 그래서 이 사업은 충청북도 지사님의 공약 사업이고 이 공약 사업의 공모 사업으로 우리 보훈군이 선정됐는데 금년도에 이제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2027년도 그 준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소방교육대는 그 연인은 5,000명 정도가 이제 교육 훈련을 받으러 저희 군으로 올 텐데 소방학교의 승격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학교로 승격이 되면은 연간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가 우리 군으로 와서 교육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방 교육대는 경제 유발 효과가 한 980억 원 정도 되고 또 인력 창출도 470여 명 이상이 인력 창출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생활인구 유입으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렇군요. 네. 바로 뭐 가장 중요한 현안부터 말씀을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이제 철도 유치 얘기를 했는데 예, 지금 현재 보훈군에서 그야말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뭐 네네, 서명운동부터 그렇습니다. 뭐 결의대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예. 뭐 어떻게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보훈군은 6, 70년대, 1960, 70년대 한때 13만이 넘었던 인구가 지역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지금은 줄어들어서 3만 명 조금 넘고 있습니다. 정말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네. 지도를 놓고 이렇게 쭉 보면은 기존의 도시화가 된 지역 그리고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을 보면은 대부분이 고속도로나 철도 이런 것이 놓여진 이런 교통의 요충지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 보훈군은 충북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지역이고 그래서 또 오랫동안 교통의 사각지대로 인해서 산업화 등 그 성장 잠재력이 이렇게 떨어지고 모든 분야에서 전체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고 또 지역 발전에 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에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7개 노선이 이제 중앙부처로 올렸는데 네. 청주공항 보훈 김천 노선이 1순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 기회에 보훈역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자. 그래서 저와 모든 군민이 정말 온 힘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제 공무원 생활 40년 정도 했는데 네. 이렇게 온 국민의 힘이 결집된 적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군에서는 그 노선이 지나는 청주 또 보훈, 김천과 같이 공동 결의를 한다든지 네. 또 국회 정책 토론회 그리고 수시로 국회나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우리 필요성, 당위성을 이해 설득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네, 앞서도 제가 오프닝 때 이제 보훈에 대해서 도시형 농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농촌에 대해서 농업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농업하면 역시 요즘은 이제 농업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이제 고령화되고 있고 네. 또 거기다가 이제 이상고온 같은 것도 이제 네. 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참 그야말로 농촌의 위기, 농업의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관련해서 농업 관련해서 어떻게 경쟁력을 끌어나가실 계획이실까요?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우리 보훈군의 농업 인구는 전체 인구의 36%, 1만 1천여 명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군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이상기후 그리고 농촌 인력 부족으로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상이후 때문에 이제 하늘만 쳐다보고 농사 짓는 예를 들어서 기온이 올라가면 기온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네. 폭우가 쏟아지면은 비 그치기를 기다리는 이런 전통 방식의 농업 형태는 이제 하루속히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농작물의 생육 환경을 농민이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형태 네. 그런 형태로 가지 않으면은 이제는 농사짓기 어려운 시대가 왔다. 네. 그리고 농업 경영의 품이 적게 들고 또 작은 면적에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선진 농업, 스마트팜의 네. 변화는 정말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우리 보훈군의 농업을 스마트팜으로 대전환한다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네. 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길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고 또 이를 위해서 농림식품부에서 지금 공모사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을 신청해 놓고 있고 또 여기에 120억 규모의 민자 기업이 같이 투자한다고 해서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정말 이런 부분들 대규모 스마트팜 조성 단지를 좀 계획하고 있고 네. 또 기존의 일반 농가에서도 가지라든지 고추, 방울토마토, 또 파프리카 등 스마트팜 내에서 시설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 농가에도 농민들이 전환을 해서 네네.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제 일반 농가가
그 팜 시설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어렵겠죠. 예. 시설비 부담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50%에서 70%를 시설비를 보조를 해줘서 네. 그 농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여기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그 대형 식품회사 CJ라든지 그 대상, 네네. 풀무원 등과 계약 재배를 해서 이제 농민들은 농사 짓는 데만 전념하고 예. 팔로 걱정 없는 이런 시스템을 앞으로 갖춰 나가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작년에 이제 저희들이 CJ하고 마늘을 계약 재배를 했고 올해 네. 양파를 추가로 계약 재배를 할 겁니다. 호응이 상당히 좋고 앞으로는 그 가급적 모든 농산물을 그 계약 재배를 통해서 농민들이 생산된 농산물을 집에 갖다 놓고 어디다 팔 건지 걱정하고 네네. 이런 시스템은 이제 보훈군에서는 없어져야 된다 하고 해서 그런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보훈군의 농업을 선진 기술이 접목된 정말 차별화된 보훈군만의 전략으로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갈 생각에 있습니다. 네. 뭐 농촌 얘기 한 발짝만 더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농업 인구 뭐 관련하고 감소하고 농촌 인구 감소하다 보니까 지자체마다 요즘은 이제 귀농귀촌 쪽으로 예, 또 많이 예, 유도를 하고 예,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예. 이제 요즘은 각 지자체마다 엄청나게 또 경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보훈군에서는 관련해서는 올해 어떻게 정책을 이끌어 나가실까요? 저희들도 이제 귀농귀촌 정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하고 일자리입니다. 네네. 어쨌든 살 집이 있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자리 그 마련이 가장 중요한데 네. 과거에는 이제 귀농귀촌인들이 이 부분을 스스로 와서 그 집을 구하고 예, 예. 일자리를 구했다면은 이제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거와 일자리를 연계해 준다든지 아, 그래요? 예. 미리 마련해 준다든지 해서 귀농귀촌을 맞이해야 하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 귀농귀촌인이 정말 우리 지역으로 와서 2, 3년 내에 주거나 일자리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네네.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훈군에도 저희들이 통계를 살펴보니까 지금까지 귀농귀촌인 중에 50%가 우리 지역을 떠났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귀농귀촌인을 우리 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빨리 정착을 해서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군에서는 3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주거, 아까 네. 말씀드린 주거인데 지금 이제 주거 부분도 국가나 그 충청북도 공모 사업에서 이게 계속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모 사업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 사업으로 이제 선정돼서 6개소에 지금 160세대의 단독주택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귀농귀촌을 위한 주거 네네. 정책이고요. 또 시골의 그 빈집들을 저희들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빈집들을 조사를 해서 소유자의 동의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귀농귀촌인이 정말 저렴하게 임대를 해서 네.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이제 일자리 부분인데 일자리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군이 농업을 스마트 팜으로 이제 간다고 전환한다고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가기 전에 그 어떤 그 실습 농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농업의 그 경험이 없기 예, 때문에 그래 지금 그 50억 원을 들여서 실습 농장을 짓고 있고 또 실증 시범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지역 특화형 임대 스마트팜 단지도 그 조성 중에 있고 그래서 귀농인이 귀촌과 동시에 바로 일거리를 네.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이 귀농귀촌인에 대한 그 지원이 자치단체마다 많습니다. 지금 예. 여러 분야에서. 근데 우리 귀농귀촌인 대상을 2인 이상이 올 경우에 이렇게
그 조례상 돼 보통은?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이 이상을 빼고 개정을 해서 1인도 대상으로 혼자 이렇게 오더라도? 혼자 와도 예. 기능기촌으로 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우리 지역에 와서 그 거주 기간을 2년 이상 있을 때 지원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것도 개정을 해서 네. 6개월 이상만 있으면은 지원 대상에 포함을 시켰고 또 한 가지는 도시 지역에서 우리 농업군인 보훈군으로 올 때 이게 대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농업군인 돼서 우리 농업군인대로 그래요? 와도 예, 예. 귀농귀촌인 대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네, 굉장히 촘촘하게 세밀하게 네, 지금 네. 정책을 세워나가고 계신데 이제 좀 눈길을 좀 경제 쪽으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요즘 네, 뭐 네, 워낙 고물가의 경제 상황이 안 좋은 때라 뭐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 또 특히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 시군이 다 이제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요. 보훈군은 어떤 계획 갖고 계신가요? 네,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네. 이것으로 인해서 삼고 이것으로 경기 침체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또 소비 심리가 위축돼서 정말 사회 전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보훈군은 노령층이 많고 네. 소비할 수 있는 젊은 층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 지역 경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민생 안정 및 그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의 소상공인 1,841명과 네. 함께하는 동행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군을 비롯한 그 관내 기관, 단체 등과 함께 군내 상권 이용하기, 또 지역 상품권 구매하기, 네. 또 관내 농특산물 소비하기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3대 소비 촉진 릴레이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특히 올해 이제 저희 군에서 추진한 것이 담보력이 부족한 그 소상공인 네. 그리고 청년 창업가가 부담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온형 특례 보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런 담보력이 없는 분들이 5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때 저희들이 충북 신용재단하고 우리 보훈군에 있는 9개 그 금융기관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네. 5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때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쓰고 네. 또 여기에 따른 보증료는 보훈군에서 예, 예. 수수료는 보훈군에서 전액되고 또 한 가지는 대출 이자 네. 이자를 4.5%로 했는데 협약에서 3%를 5년 동안 보훈군에서 지급을 하는 걸로 지원을 해주는군요. 예. 예. 그래서 세 가지를 그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은 아마 충북에서 처음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또 이제 지역에서는 소상공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자영업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장사가 안 되고 하다 보면 단기간에 금방 이제 어려움을 네. 맞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좀 피부로 와닿는 정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실까요? 이제 저희들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이게 추진한 사업들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각 기관에서 관내 식당 이용하기. 그래서 우리 군청도 월 1회 정도 관내 식당을 이용하던 것을 주 1회로 이렇게 네. 바꿨고 또 이 모든 기관 단체에서 이 운동에 동참하도록 해서 지금 전부 기관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역 상품권이죠. 지역 화폐라고. 네. 이것도 그 설이나 추석 때 연이에 저게 평상시에 50만 원 정도를 구매하던 것을 1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할인율도 10%에서 15%로. 네. 그러니까 85만 원만 내면은 100만 원의 예, 예. 상품권을 줘서 또 이 100만 원이 지역 경제에서 쓰여지도록 이렇게 정말 소상공인에게 피부에 와닿는 이런 정책을 추진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소상공인 경영 개선 자금을 5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네네. 저희 이제 군에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그 1,0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네. 있고 신청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아울러서 또 지난 12월하고 1월 달 2개월간은 그 보온 페스타 무슨 말씀이냐면은 관내에서 관내 식당을 이용하고 영수증만 제출해주면은 저희들이 그 금액의 10%를 되돌려주는 네. 이런 정책을 시행했는데 정말 소상공인들한테 정말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듣고 있는데요. 이제 인구 면으로 가봤을 때 사실 올해 뭐 대한민국 전체가 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보훈군은 뭐 앞서도 저희가 계속 말씀 나눴습니다만 특히나 이제 또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이제 노인 인구가 이제 많은 상황인데 네. 이제 노인 복지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펼칠지 뭐 많이들 주목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사업 구상하고 계신가요? 그 우리나라 노인 인구 비율이 20% 정도 됩니다. 네네. 근데 보훈군의 노인 인구는 비율이 41%를 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초고령 사회인데 그만큼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만큼 그 노인의 행복이 군 전체의 행복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노인 복지 정책을 다양하게 이렇게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 노인분들이 제가 이제 군 행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네. 가장 원하는 것이 일자리입니다. 네. 일자리.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금년도에도 67억, 작년보다 10억 원을 증액해서 노인 일자리를 이렇게 마련해주고 있는데 왜 이 부분을 이렇게 노인분들이 원하냐면은 그냥 이런 것도 없으면 집에서 무료하게 네네. 있고 또 용돈도 조금 벌어 써야 되고 또 일자리를 함으로써 움직여야 되니까 네. 또 노인분들한테 운동도 되고 그래서 그 노인 일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군에서도 이렇게 확대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또 노인분들이 함께 어울리고 또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그 노인복지대학을 저희들이 이제 11개 읍면에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네. 또 금년도에 이 대학의 교통 여건이 시내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데 네네. 이 여건이 안 돼서 그동안 참여하지 못했던 이런 노인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교통수단을 다 지원해서 네.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노인대학에 올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했고 또 우리 군에서는 약 2, 3년 전부터 요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 문제 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AI 스마트 태그 장치를 활용한 AI 실버 케어 서비스라고 핸드폰이나 네. 아니면 노인분들이 가정에서 잘 이용하는데 어떤 장치를 부착해 놓고 예를 들면서 이 어르신이 약을 먹어야 될 시간인데 네. 약을 안 먹는다든지 또 오늘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가지 않는다든지 네. 아니면은 밤 9시가 됐는데 그 집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 다른 데서 네. 이렇게 배회를 하고 있다든지 그럼 이런 위험 사항에 즉각적으로 자식이나 보호자한테 이렇게 연락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 장치가 서비스가 AI 실버 케어 네.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독거노인 400가구에 이렇게 설치를 해서 지금 보호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네. 늘려서 전 독거노인들한테 그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우리 군에서는 그 금년부터 33억을 투입을 해서 또 경로당을 네. 웰빙 공간으로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해도 그 노인분들이 모이기가 힘듭니다. 네네. 어느 정도 교통수단도 없고 그래서 그 어느 한 곳에서 요가를 하든 노래를 하든 춤을 하든 하면은 바로 그 각 마을 경로당에 텔레비에서 그것이 방송이 돼서 네. 그 마을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거기 갈 필요가 춤도 없네요. 추고 예, 예. 노래도 하고 또 시내버스 어떤 정보도 없고
뭐 교육 프로그램도 듣고 이런 것이 이제 ICT 기반을 이용한 도시형 농통 스마트 경로당 이 사업을 금년도부터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네. 저희들 또 4월부터는 군에서 기동 수리반을 운영할 겁니다. 네네. 이것은 뭐냐면은 어르신들이 뭐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뭐 가스라든지 이런 것이 고장나도 사실은 사소한 건데 그렇죠. 모르니까 아니면 힘에 붙여서 예. 이것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장 자식을 불러도 자식이 멀리 있고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으면은 바로 군으로 전화를 주시면은 군에서 바로 출동을 해서 수리를 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한 생활을 하지 않도록 네. 이렇게 저희들이 올해부터 기동 수리반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네. 노인이 많은 군이다 보니까 노인 관련해서도 정말 다양한 정책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보훈군은 또 원래 그 스포츠 대회라든지 전지훈련 같은 거 많이 유치했었잖아요. 관련해서 성과를 많이 냈었는데 요즘은 사실 그것도 지자체들이 다 뛰어들어서 지금 사실은 경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이른바 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올해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실까요? 이미 이제 보훈군의 스포츠 시설은 아마 전국적으로 명성이 나 있습니다. 소문이 그래서, 났죠. 예. 그래서 많은 선수들 또 관계자들이 방문을 해서 지역 경제에 정말 많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37개 전국대 그래서 15만 명 정도가 우리 군을 방문했고 네. 또 전지훈련도 368개 팀 그래서 4만여 명이 우리 군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네. 총 한 19만 명 정도 방문해서 약 200억 원의 지역 경제 효과를 봤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요즘 스포츠 산업이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뛰어들고 있어서 정말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훈군에서는 또 차별화 전략으로 네. 전국 대회나 전지훈련을 하는 모든 팀에 저희들이 이제 연초부터 그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네. 전국 대회 전지훈련 예. 뭐 수천 군데 됩니다. 이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우리의 체육 시설을 홍보물을 전달해주고 아니면 또 우리는 어떠어떠한 인센티브를 네. 지급한다 이런 그 홍보도 하고 또 수시로 전화나 아니면 직접 꼭 필요한 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그 기관 단체를 관련 기관 단체를 그 방문해서 네. 우리의 유치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대회도 저희들은 이제 경제 유발 효과가 큰 것이 유소년대회입니다. 아 그래요. 뭐 학부모들도 같이 오고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오니까 그런가요? 예. 그래서 유소년대회를 가급적 많이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또 경기 방식도 토너멘트가 아닌 리그전으로 해서 리그전으로 해야 또 참가한 선수들이 우리 지역에 오래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들이 유치할 때 리그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네. 또 모든 전국대회나 전지훈련 오신 분들이 하루 종일 무슨 시합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무료한 시간에 그것을 달랠 수 있는 뭐 영화 티켓을 준다든지 뭐 꼬부랑길 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 이용권을 준다든지 또 농경문화관, 네. 대장권 이런 데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 또 아니면 우리 보훈군이 보유하고 있는 뭐 레저 시설을 네. 활용할 수 있는 활용권 이런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해서 정말 스포츠와 관광이 결합한 새로운 스포츠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올해는 저희들이 전국 중학생 야구대회 네. 그걸 6월 달에 저희들이 이제 대회 유치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15일 동안 70개 팀 2,500명이 네.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구대회만 8개 대회를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1년에. 예. 그래서 정말 중부권 최고의 야구 메카로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또 11월 달에 저희들이 금년 11월에 다목적 체육관을 야구장을 일면 추가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정말 총 야구장만도 3개면이 되는데 야구인들 또 전지훈련 전국대회 많이 유치를 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하고 앞으로도 더욱 우리 보훈이
스포츠 메커로서의 위상을 네. 더 공고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 경제에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스포츠 대회 유치는 지속할 겁니다. 네. 제가 앞서 이 지자체가 다 이제 경쟁이 붙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워낙 이제 오래 전부터 해 오셔서 그런지 네. 말씀하시는데 좀 여유가 있습니다. 아유. 빠짐없이 다 불러 모아서 보은의 매력을 충분히 느끼고 가도록 하겠다라는 각오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아쉽지만 보은군 여러 가지 말씀 오늘 좀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 또 보은 국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 전해드리면서 좀 마쳐야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을사년 한 해도 군민 여러분과 함께 지역 경제를 살리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쉼없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온 국민의 염원인 철도 노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신중한 결정과 또 확고한 실천을 통해서 보은군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갈 수 있도록 군정에 전념하겠습니다. 아울러 원칙과 또 상식이 통하는 행정, 젊고 활기찬 행정으로 변화하는 보은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보은군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군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MBC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을사년 한 해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MBC 충북 특별기획 2025 시군 단체장에게 듣는다. 최재형 보훈군수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들은 이 보훈군의 청사진 또 미래 계획들이 다 빠짐없이 잘 이루어지기를 저도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